안녕하십니까. 김재영 행정사입니다. 벌써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감기 환자가 좀 굉장히 많으신데 항상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기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E7-1 특정활동 성공 사례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력은 이렇고요. 저는 외국인 인력으로만 좀 집중해서 주로 E7, 1, 2, 3, 4 인원들을 좀 기업체에 좀 구인을 좀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오늘 아이템의 테이블은 지난번에 E7 개념과 종류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고 E7의 1의 특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7-1 비자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E7-1 비자에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7-1 개념과 종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정 활동이라고 합니다. 외국 인력을 뽑는 데 있어서 특정 활동으로 구인을 하는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지정된 분야에 한해서 특정 활동이 허가가 되는 거고요. 총 67개 직종에서 E7의 비자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E7 1, 2, 3, 4만 기억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유는 전문 인력, 준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자 및 전문가이면서 67개 직종인데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리자 및 전문가라는 겁니다. 일반 허드렛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숙련 기능공이 아닌 실제로 기업체에서 일을 관리자급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E7 1의 종류로 보면 관리자급으로 15개, 전문 직종에 52개로 해서 총 67개 직종이 있고요. 52개 직종의 전문 직종인데 생명과학, 자연과학,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계, 전기공학 기술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해외 영어원 등 이런 키워드로 52개 직종이 발달하겠습니다. E7, 2, 3, 4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E7-1의 비자의 특성은 전문 인력이 국내 취업 및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로서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만 발급하는 것입니다. 전문 학사나 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국민고용보험심사 등의 국민고용보호 조건이 적용되는 비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코드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 코드에 대해서는 한국인 5명당 E7-1을 1명 정도 총 20%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을 보호하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 신청 시 유의점에는 직종별 코드와 요건이 다르는데 학과, 경력, 희망 직종이 이 코드와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제 기여가 되기 때문에 이 E7-1 비자를 적절하게 활동을 적극 권장을 한다면 회사에 얼마든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러면 E7-1의 성공 사례, 첫 번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사진을 오픈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먼저 저한테 행정사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자기를 홍보를 해도 된다고 동의를 받고 이렇게 제가 사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은 베트남 친구이고 나이는 굉장히 어린 친구입니다. 23살 정도 됐고요. 하지만 국내 모 전문대 학교에서 자동차 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3년 전문 학사의 과정만 있는 거지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안산 소재 무슨 공정의 인턴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코드로는 E7-1 기계공학 코드로 저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이제 어떤 회사냐면
이 땡땡 공정회사는 자동차 엔진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엔진 부품 제조의 전 공정 라인의 기계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매니저 직책을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 사례는 다른 건 아니고 이 자동차학과를 졸업한 것도 있지만 이 친구의 특유의 어떤 통솔 능력이나 또 아니면 기계를 바라보는 메커니즘이 좀 뛰어났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기술이사님이나 공장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관리자임을 강조를 했는데 누구한테 강조를 했냐면 공장으로 출입국 직원이 이 외국인이 실제로 E7-1으로 적절한지 전문가로서 적절한지 실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사가 나왔을 때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이 베트남 이 외국인은 E7-1 기계공학 코드를 했고요. 아주 최근에 취득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 취득했죠. 성공 사례 두 번째는 좀 저도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물론 이제 동유럽 쪽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경력이 좀 있는 상태고 대학교를 포르투갈의 4년제 대학을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이제 5년 동안 프로그래머 경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한국의 회사는 연봉 8,500만 원의 근로계획을 조건을 했고요. 코드는 E7-1 응용 소프트웨어 코드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취업을 했던 회사는 전국 호텔이나 아니면 해외 연동되는 호텔에 앱 개발을 유지 보수를 하고 아니면 신규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는 어떤 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제 취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 5년간의 프로그래머 경력 증명서를 아포스티유나 또 아니면 어떻게 전문가인지 그거에 관련된 조항들이나 서류를 근거를 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취업하는 회사에 앱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증거, 근거 자료를 좀 잘 준비했더니 E7-1 코드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 세 번째는 일본 분이신데 일본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입니다. 여기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일본 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과는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일본 여행사에서 근무를 경력을 했는데 마케팅 경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한국의 회사 조건은 연봉은 3,600만 원이고요. 근로조건으로 계약 조건했고 이때 이 일본 분은 E7-1 해외 영업원 코드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 회사는 일본 내 마일스 산업이라고 해서 관광, 의료, 뭐 지자체장들이 아니면 지자체 근무원, 공무원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 타임테이블을 잘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사람이 여기 한국에 오도록 이제 유치하는 사업인데 일본 내에서 여행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증명서하고 또 기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E7-1 해외 영업원 코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하는 회사에서는 이 친구를 왜 이제 뽑았냐면 일본 내 여행사의 인프라에 대한 확장이 좀 강한 니즈가 있었는데 이 일본 분을 회사에 재직을 시킴으로 해서 인프라 확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근거 자료도 다 제시했고요. 그래서 E7-1 해외 영어보다라는 코드로 저희가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25년 9월 달이네요. 그리고 성공 사례 네 번째는 중국 분이신데 25년 5월 달에 저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모 사전제 대학에 관광 경영학을 이제 졸업을 했고요. 한국 내 피부과에서 이제 인턴 경력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마케팅 하는 이제 경력으로 인턴을 했던 경력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연봉은 3천만 원 근로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인센티브는 또 별도로 좀 어떻게 보면 연봉보다 인센티브가 더 큰 구조로 계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도 E7-1 상품 기획 분석으로 저희가 코드를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국내 아주 유일한 좀 굵직한 이제 성형외과 병원인데요.
중국이 원하는 성형 트렌드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걸 제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의료건강으로 이제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취향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남방 쪽에서 오는 손님과 북방 쪽에서 오는 중국인의 특성이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아니면 기타 뭐 연결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중국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된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취향을 분석을 해서 의료건강으로 오시는 중국분들의 어떤 니즈를 잘 해결을 해서 이 상품기획 분석이라는 그 코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하는 병원에 중국인이 원하는 성형 트렌드를 실시간적으로 해결을 해 주었고요. 가장 좀 눈여겨서 봐야 될 사항은 출입국사무소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천서를 발급을 해 줬기 때문에 출입국 직원이 바라봤을 때 이 E7-1 상품 기획 분석을 안 해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독특하게 이제 중국분이 E7-1으로 취업을 하게 됐고요. 네, 이상 성공사를 말씀드렸는데 E7-1 전문 인력을 구인 시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사는 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가? 뭐 굳이 필요치도 않은데 뭐 남들 회사, 다른 회사에서 외국인을 뽑는다 해가지고 일부러 뽑으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과연 외국인을 뽑았을 때 매출액 향상에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 전문 인력이 우리 회사에 도입을 시킬 만한 기술력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인 직원보다는 좀 임금이 낮을 것 같아서, 아니면 한국인 직원이 구인이 안 돼서 라는 식으로 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시고 난 다음에 외국인 E7-1 전문 인력을 구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우리 회사 한국인 직원과 신규 외국인 직원과의 호흡이 맞는지, 같은 공간 내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항상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는 다수 한국인 직원 대비해서 한두 명의 외국인 직원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직원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역으로 역차별 받는 한국인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차별받는 한국인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직원 근무로 인해서 향후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걸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단위로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회사에 외국 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뽑게 된다면 그 인원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고, 또 뭐가 문제 있는지,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항상 꼼꼼하게 따져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 인력을 도입을 했을 때 어떤 필요한 사항이나 또 아니면 주의할 사항, 또 성공사를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회사에 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깊게 고민하시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시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 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